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헌법 제10조 하던 거 마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중혼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정했는데 취소 청구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후혼 배우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합헌인 판례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세 번째 줄에 자유로운 성 패밀리 네임 쓰는 거, 요것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맞는 지문. 디귿 배아 생성자가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 권리다. 이것도 맞는 지문. 리을 자기결정권 해가지고 이런 권리를 말하는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 맞는 지문. 미음은 너무 쉽죠.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이죠. 그래서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비읍번 지문은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지만 전동 킥보드 판례인데 요거 전동 킥보드 위험하니까 최고속도 제한해 놨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한 개 다음에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2번이죠. 우리 기억번은 경찰 1차 시험에서 나왔던 최신 판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육군 장교가 밖에서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서 사고 쳤어도 군대 내에서도 이제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니까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최신 판례였다. 니은 자, 의료 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조정 절차를 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좀 잡음이 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맞는 지문. 자, 다음 장. 디귿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이 있는데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명예에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가치적,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만 의미하고 내가 좀 명예롭다 이런 나만의 생각인 주관적 내면적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라도 비슷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읍은 합헌 판례죠.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복 같은 것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한 게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2개, 틀린 거 2개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이겠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최신 판례가 시험에서 나온다. 1번 합헌 키워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인격권을 제한을 하지만 침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게 공공의 좀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고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 우리가 촉수검색이라는 우리가 보안검사 공항 같은 데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촉수검색을 이제 만져가면서 보안검사를 하는 건데 전이나 아니면 후에 테러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 탐지기 위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촉수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4번이 틀릴 건데 4번에 이제 다른 수용자와 연승했다라는 게 키워드인데 연승이라는 게 뭐냐면 2명, 3명 묶어가지고 조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 줄줄이 사탕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격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인격권이 제한은 되지만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판례에서 4번이 답이 되겠다. 합헌 판례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깔려있네. 죄송해요. 124번 1번 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보 조치에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판례냐면 좀 써드리면은 우리가 그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 근접 촬영을 해요. 체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근접 촬영을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 자율정권이나 집회의 자유 혹은 또 헌법 제10조를 제한을 하겠지만 침해는 안 한다. 그래서 제한할 수는 있다.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 유형 키워드죠.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것 헌법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우리가 헌법 제10조나 이러한 36조 1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 4번이 틀릴 건데, 우리가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인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되고 침해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제한되고 침해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조금 어렵게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만 알면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침해됐다라고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부터 126번이 이제 낙태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이제 1번은 거의 외우고 있을 텐데, 이 자기낙태죄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만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요즘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들어. 2번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관한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10조 2번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의 단계나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맞았는데 이 뒷부분이 틀렸죠. 몇 주까지 우리가 발달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보호 정도나 아니면 수단을 좀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몇 주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14주가 아니라 몇 주? 22주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틀렸다. 4번 업무상 동의 낙태죄랑 그 다음에 그 자기 낙태죄는 대항범이죠. 그래서 하나가 위헌이면 같이 위헌이 된다. 그래서 자기 낙태죄가 위헌이면 의사 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된다. 4번 지문이 일단 옳은 지문이고요. 5번 모자보건법상, 이게 이제 낙태 예외 사유죠. 낙태 예외 사유에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것이 이제 틀린 부분인데 어려웠어요. 우리가 뭐만 인정하냐면은 보건적이거나,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윤리적,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가지고 임신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정당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뭐 뒷부분은 맞을 수 있다고 쳐도 어쨌든 앞부분에서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을 고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126번. 1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민사항이다. 맞는 지문. 2번. 자, 여기는 맞게 나왔죠.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제 22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번은 맞는 지문. 아까 14주가 기준이 된다 하면 틀린 거예요. 3번 이 자기낙태죄 조항은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됐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모든 거가 다 헌법이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2주 이후의 경우에는 낙태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 위헌인 건 아니다. 근데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처벌한 게 위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이 되는데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맞는 3번까지는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인데요. 태아가 비록 그 생명 유지를 위해 엄마에게 의존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 엄마와 별개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까지 맞는데, 아까도 우리가 풀었던 비슷한 지문이지만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추는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틀렸죠. 요 지문이랑 배치되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맞고 우리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 즉 22주 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글에 대해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조금 생명을 무서운 말이지만 보호할 수 있는 강도가 조금 커지는 태아가 있고 좀 낮은 태아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찍었는데 저희 그 뒤에 조교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취업풀이라고 하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놨는데 꼭 한번 자랑해 달라고 해가지고 자랑해 줬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거 시키면은 알았어.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평등권이 있는데 평등권도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눈치 주지 마.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눈치를 주는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